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1일 금요일 아침 8시 17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급락 마감했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이 한동안 답답한 흐름, 횡보를 하고 있던 전 세계 주식 시장이 아래쪽으로 방향을 확실히 틀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하락됐다라고 보고 신뢰도도 이번엔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일단 좀 검증은 좀 해보자고요. 그래서 일단 하락 전환됐다라고 보고 반등시 매도 전략, 반등시 매도 전략,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눌림시 매수, 눌림시 매수, 눌림시 매수였지만 전략을 이제 바꿔야 되겠다. 반등시 매도로 바꿔야 되겠다 싶습니다. 지금 한동안 거의 한 달 가까운 기간을 좁은 박스권 내에서 좁은 박스권 내에서 언젠가 이 박스권을 위든 아래로든 탈출을 하겠지라는 기대감을 갖고 작은 추세들을 계속해서 추종을 해왔습니다. 상승을 전환했다가 이 좁은 데서 하락으로 전환이 됐다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됐다가 쭉쭉쭉 올라가고 있다가 지난 한 2거래일, 3거래일 정도도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제 어제 의미 있는 매도세 뭔가 그런 걸 본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하락 전환이 됐고 지금 한 달 가까이 이 지켰던 이런 박스권을 이 붕괴시키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신뢰도가 좀 높을 것이다라고 일단은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이 좀 추세적으로 꺾이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어젯밤에 이 하락한 거는 추세적으로 꺾이는 걸 첫 시작하는 그런 음봉이 아니야? 그런 장대 음봉이 아닐까?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반등시 매도 전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추세가 아래쪽으로 꺾이는 뭐 첫 시작 뭐 이런 느낌일 이런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반등시 매도 전략 앞으로 중요한 이벤트들이 또 계속 있습니다. 오늘 밤에 당장 고용 지표도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그런 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얘가 상승을 이렇게 한다라면은 지금 반등시 매도 전략이 정석이 됐죠. 반등시 매도 전략 올라온다면 아래쪽으로 튀어 눌러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일단 이런 식으로 생각을 고쳐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내용들을 좀 봐야 되겠는데 이슈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제가 좀 시간 순서대로 적당히 좀 메모장에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저의 생각에 표면적으로 일단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일단 눈에 띄는 악재는 제가 봤을 때 이겁니다. 일단 금리 문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10년물 국채금리가 미국 기준으로 해서 4.25를 넘어가면은 주식시장에 조정이 항상 있었다. 지난 최근 몇 년간요.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그 4.25를 완전히 안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고금리 부담이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에 좀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일단 이게 악재다라고 일단 하나 보고 있고요. 이건 구조적인 악재죠, 그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채권과 주식이 동행을 하고 있다. 채권과 주식이 함께 손잡고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흐름이 일단 지속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 띄는 악재, 그죠? 어제 사실 그 아침에 어제 아침입니다. 목요일 아침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가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주가는 하락을 하고 미국 증시 계속해서 흘러내렸는데요. 이 어제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인식을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실적은 좋은데 AI와 관련된 투자와 지출이 너무 심각하다. 니네 실적 좋은 건 알겠는데 AI 투자가 너무 많아서 이거 부담스럽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전문가는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죠. 이제는 AI 성장 잠재력만 갖고 얘네가 앞으로 AI 사업을 한대라고 하면은 그런 어떤 기대감 혹은 성장에 대한 어떤 그런 뭐 테마 그런 것만 갖고 기대감만 갖고 시장이 막 상승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잠재력만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시기는 뭐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어떤 미국에 있는 전문가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출 부담과 관련돼서 이 투자자들의 생각이 좀 바뀌고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이 부각이 되면서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 계속해서 흘러내렸다 이겁니다. 지금 이 부분은 AI 지출 부담이라는 건 제가 봤을 때 좀 이거는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구조적인 그런 악재가 아닐까 싶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가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하나가 있죠. AI 고평가 논란, 주식시장 고평가 논란이 7월 중순, 7월 말쯤부터 등장하면서 시장에 한번 빠졌는데 그거에 AI 고평가 논란의 어떤 뭐 좀 구체적인 모습, 뭐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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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AI 고평가 논란의 친구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AI 기대감만 갖고 모든 게 다 올랐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너무 또 지출이 또 많으면은 이게 이제 또 주가에 부담을 주는 그런 시기가 또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패러다임의 변화 뭐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AI라는 단어만 붙으면 모든 주식이 다 올라가던 그런 시기였는데 이제 그런 시기는 끝났다라는 어떤 신호가 등장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 그죠? 이게 이제 한 7월 중순 8월 초쯤에 AI 고평가 이야기 나왔었죠. 그것도 약간의 어떤 패러다임 변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구체적인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나스닥은 보시면은 어떤 일봉상으로 보시면은 이 중요한 가격대인데 여기가 전고점에 해당하는 그런 가격대인데 이쪽 부근에서 지금 이제 비슷한 재료로 계속해서 주가가 얻어맞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AI 고평가 논란 나왔고요. 여기서 이제 AI 투자 뭐 과잉 지출, 뭐 AI 투자 뭐 지출 부담 뭐 그런 이야기가 이제 슬슬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비슷한 가격대에서 비슷한 이슈, 약간 다르지만 비슷한 이슈로 비슷한 가격대에서 장대 음봉을 이렇게 얻어맞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얻어맞고 이렇게 얻어맞고 가격대가 비슷하죠? 예, 그 가격대만 나오면 예, 이렇게 주가가 부진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게 네, 지금 그래서 말씀드린 두 가지가 어떤 주요한 이슈인 것 같고요.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중요한 악재인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짜잘짜잘합니다. 나머지 것들은요. 뭐 엔캐리 트레이드가 뭐 청산되고 있는 뭐 그런 것도 주식시장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엔화가 어젯밤 이제 강세가 나타났거든요. 이 7월 중순에 엔화가 강세 보이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다 이러면서 주식시장이 막 빠졌었죠. 다시 또 음봉이 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제가 어제인가 말씀드렸죠. 달러 인덱스는 달러 강세는 일단 단기 고점이 나온 것 같다. 달러의 고점은 일단 나온 것 같고 그냥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는 것 같다.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는 신호가 나온 것 같다라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지금 이런 식으로 엔화 강세로 나타나면서 이게 지금 주식시장에 좀 잔잔하게 악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엔화 강세가 이게 부각될 때는 아닙니다. 뭐 이 정도는 빠질 수 있죠, 그죠?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이렇게 빠져버리면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본격화된다 하면서 시장이 좀 이걸 또 악재로 인식할 수 있으나 어쨌든 지금 이제 엔화 강세가 나타나는 것도 잔잔하게 그렇게 악영향을 좀 미칠 수 있겠다. 나스닥이 빠지는 거하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엔화 강세하고 이 뭔가 좀 연관성이 좀 있긴 있으니까 알아두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물가지표 발표됐거든요. 물가지표 좀 잠깐 보자면은 어젯밤 물가지표 요겁니다. PC 프라이스 인덱스 그죠? 연준이 금리 결정을 하는데 참고하는 그 공식 물가지표입니다. 이게 예상을 살짝 넘었습니다. 근데 대체로 예상에 부합했는데 살짝 하나가 좀 넘어갔어요. 코어 물가가 살짝 넘어가긴 했습니다. 뭐 이게 시장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거나 뭐 그러진 않았는데요. 근데 지금이 중요한 때죠. 지금이 시장이 인플레이션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는 그런 때인데 그런 때에 저렇게 예상에 부합하거나 예상을 살짝 뛰어넘는 그런 지표가 나온다면은 채권 시장의 방향을 훅 전환시키는 채권 시장의 호재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은 일단은 장 초반에 저 지표를 확인하고 나서 실망감에 이렇게 하락,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갔죠. 이렇게 금리가 계속해서 장중에 올라갔던 점은 주식 시장에 계속해서 장중에 부담으로 작용을 했을 겁니다. 지금 보신 건 30년물 국채 선물이고요. 이 30년물과 10년물 국채 선물의 움직임이 약간 다르긴 합니다. 이 10년물 국채 선물 이 30분봉을 보시면은 그 좀 흐름이 좀 훨씬 약합니다. 그래서 30년물 금리는 좀 상승이 많이 둔화가 됐는데 이 10년물 금리는 계속해서 일단 상승세가 10년물 채권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눈에 띄게 좀 아래쪽으로 좀 흐름이 진행 중입니다. 하여튼 아직 채권 시장은 계속해서 매수세가 안 보이고 아래쪽으로 흘러내리고 있다. 다만 달러는 전환이 됐다. 그죠? 그래서 뭐 유로화 같은 걸 보시자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양호한 흐름 계속해서 뭐 미국 물가가 어쩌던 간에 일단 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모습들까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이어나가자면은 이 채권 시장이 그죠? 그 방향을 뒤집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인데 방향을 뒤집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예상에 대충 부합하니까. 아무튼 근데 이 사실 어제 채권 시장은 미국 물가 지표도 영향을 받았겠지만 영국의 영향을 좀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영국의 채권 시장이 계속해서 폭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급등하고 있거든요.
영국이 그 전날 예산안을 발표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그 전날 영국 금리가 급등했었거든요. 근데 어젯밤에도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은 2거래일 연속으로 폭락이 나타난 건데 같은 채권 시장이죠. 미국 채권 시장도 일부 그에 심리적으로 악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주식시장에 또 부담이 되고 있고요. 하여튼 미국 지표도 중요한데 영국이 또 큰 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요.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봤고 SMCI는 회계 부정 관련된 이슈로 해갖고 그 전날 폭락했었는데 어제 밤에도 폭락을 했습니다. 반도체 지수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었겠죠. 이런 점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됐을 거고 당연히 이는 국제유가 급등, 이거는 또 금리 상승 요인으로서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 좀 악영향을 미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이 국제유가는 어젯밤에도 상승을 했지만 정규장 중에도 이란이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심화시키면서 시간 외에서 다시 한번 더 급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올라가고 있다.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서 이 채권 금리가 또 상승에 잔잔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겁니다. 그 국제유가는 이제 조금 전에 상승으로 인해 갖고 상승 전환 가능성이 높아지긴 높아졌는데 일단 조금 더 확인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쳐졌던 이 영향을 아직까지 좀 극복했다라고 하기는 뭐 물론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요. 지금 이게 워낙 변동성 자체가 크다 보니까 뭐 1, 2%씩 그렇게 움직여도 이게 쉽게 상승으로 막 전환된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지금 상황에서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뭐 이런 상황입니다. 이 국제유가는 조금만 더 하면은 이제 하락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지금은 이제 정규장까지 아직 한참 남았으니까요. 오늘 밤이 이제 정규장이니까 정규장 때 좀 봐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어젯밤 마감까지만 봐서는 일단은 상승으로 전환은 아직까지는 좀 힘들어 보인다 싶습니다. 조금 더 확인이 좀 필요하다. 구리값은 계속 횡보하고 있네요. 그죠? 하여튼 이런 모습들을 봤고 어젯밤 저기 금값은 급락했네요. 금값은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일단 상승 탄력을 좀 많이 잃었습니다. 금값이 물론 아직 하락 전환까지는 좀 아니라고 보는데요. 상승 탄력은 둔화가 됐다. 그래서 거의 뭐 상승 탄력이 소멸 뭐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금값은 하락 전환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온 것 같습니다. 아직 하락 전환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하락 전환을 우려해야 되겠습니다. 금값 일봉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금값이 한동안 계속 강세를 보이더니 오히려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니까 금값이 하락을 하는 참 재밌는 상황입니다. 제가 제가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있죠, 그죠? 그 보이는 대로 일단 그냥 뭐 대응을 하는 게 제일 맞지 않겠냐. 이게 뭐 물론 이제 금값이 올라가면 달러가 강하면 금값이 떨어지는 게 보통인데 뭐 그런 상식이 종종 그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때도 있으니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 그죠? 약한 친구는 약하다고 하고 거기에 맞게 베팅해 주면 되고 강한 친구는 강하다고 인정하고 거기에 맞게 베팅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다 말씀을 좀 드려봤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애플, 아마존, 인텔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시간 외에서 미국 증시 마감하고 애플은 시간 외에서 실적 발표했는데 한 1, 2% 정도 급락하고 있고 아마존은 5, 6% 정도 상승하고 있고 인텔은 급등하고 있습니다. 7% 정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주식시장은 현재 그 실적 발표 이후에 미국 주식시장인데 이제 약간 이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이긴 한데 그 애플이 좀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애플은 마이너스기 때문에 가장 큰 종목이 마이너스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주식시장 상승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젯밤 주식시장 내용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자면요. 이거라고요. 네버엔딩 AI 지출 우려. AI 지출이 너무 많다. 네버엔딩이다. 그래서 이게 부담이 되는 드디어 그런 시점에 왔습니다. AI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성장성에 대한 기대만 갖고 먹고 살던 그런 때가 아니다.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것 같다. 그래서 반도체 지수가 급락했다. 한국 증시에도 일부 좀 악영향을 미치긴 할 텐데요.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는 아직은 하락 전환된 건 아닙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눌림식 매수를 한 번은 더 해볼 수 있다. 근데 이런 분위기면 눌림식 매수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죠? 하여튼 그렇다. 그리고 아마존 깜짝 실적에서 급등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 나와 있고 다 봤던 거고요. 그죠? 인텔 인텔 순손실이 많았으나 4분기의 개선 전망이다.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애플은 실적 호조에도 중국 매출 실망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간외에서 주가 하락 나와 있고 오펙 증산 연기 기대감에 강세 그리고 시간 외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되면서 국제유가 강세 금리 상승 요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금값은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금값 급락한 거 좀 전에 봤죠. 영국 국채금리 급등이 이제 지금 미국 채권 시장에도 혹은 전 세계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예산안 공포가 투매를 촉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런 내용들까지 봤고요. 그리고 그 미국의 물가 지표 말씀드렸죠. 예상치 부합했다. 뭐 이런 내용. 근데 끈적한 근원 물가입니다. 그렇죠? 끈적하다라는 내용이 딱 맞죠. 그래서 그 국채가는 뭐 그냥 움찔 정도 했다. 이 정도. 별로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금리는 상승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밤에 고용지표 발표된다고 골드만삭스에서 예상치를 또 내놨네요. 그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내용 봤으면은 다 본 것 같습니다. 영래포 RRP 잔고는 계속해서 뭐 감소가 되고 있다. 뭐 특별히 이상한 건 없습니다. 다 봤고 그래서 어젯밤 급락을 하면서 급격히 공포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전날 뭐 욕심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금방 피어까지 내려와 버렸습니다. 어젯밤 주식시장은 원웨이 하라 하루 종일 그냥 신나게 빠졌다 이거고요. 근데 빅테크 위주로 좀 많이 빠졌습니다. 빅테크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좀 많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그 금리가 부담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AI 지출 뭐 그게 좀 논란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가 러셀 지수는 뭐 살짝 하락률이 좀 덜합니다. 그 러셀 지수가 단기적인 측면에선 사실 건강 상태가 좀 제법 좋긴 했어요. 그래서 좀 적게 빠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하여튼 골고루 급락했다. 오래간만에 전 종목 다 빠지는 시원한 급락장을 봤다. 강한 매도세인 거죠.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6% 빠지고 엔비디아가 빠지고 새빨갛습니다. 빨간색이 하락이죠, 그죠? 아마존도 빠지고 물론 시간 내에서 하락을 다 되돌리고 있지만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전 종목 다 빠지니까 특별히 할 말은 없고 국제유가 올랐으니까 에너지 섹터는 그래도 조금 초록불이 좀 살짝 묻어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었죠. 그죠? 주요 이슈들 다 말씀드렸고요. 다 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잠깐 일봉 볼까요? 일봉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가 전고점이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AI 고평가 논란이 나와서 자빠졌던 그 고점이고요. 거기를 결과적으로 지금 못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못 넘어가는 모습. 여기서 뭐가 나왔다? 여기서는 그 AI 지출이 너무 과하다라는 부담감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어젯밤 이제 일봉으로 보시면은 무슨 일이냐면은 대략적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물론 그래봐야 박스권이긴 해요. 그래봐야 이렇게 박스권이긴 한데 박스권 내에서 이제 어떤 중요한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자리, 절반 정도 되는 자리 중요한 자리인데 그냥 그 자리를 몽창 붕괴시켰다라는 게 일단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일본 보고 계십니다. 초록색 선이 21선에 해당합니다. 이 21선은 아시다시피 그죠? 뭐 단기적인 방향성 혹은 뭐 중기적인 방향성을 세팅을 하는 그런 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까지 이게 찔찔찔찔 올라오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한 번 지지하고 지난번에 또 한 번 지지하고 한 번 왕창 붕괴시켰었죠. 10월 23일 날. 근데 금방 반등해서 회복을 하더니 이번은 어때요? 이번엔 지금 두 번째 붕괴시킨 겁니다. 근데 어떻게 붕괴시켰나요? 찔끔? 아니죠. 시원하게 붕괴시켰습니다. 시원하게 붕괴시켰기 때문에 이제 이런 봉의 의미는 나 이제 여기는 초록색 선 21선을 이제 지난번처럼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제 꺾어버릴 거야 라는 그런 의지를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 그럼 21선을 꺾여 내려가면 한동안 이렇게 많이 빠질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이렇게 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난 20일 동안 지금 요 정도 범위 내에서 이제 거래가 됐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여기서 이제 몇 거래일 동안 이제 좀 보긴 봐야 되는데 하여튼 여기서 뭐 웬만큼 주가가 회복한다라고 해도 이 여기는 21선을 다시 위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우상향으로 꺾거나 아니면 다시 이걸 안착하는 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반등시 매도 전략 계속해서 하시면 되겠죠.
지난번과 좀 의미가 좀 다릅니다. 지난번과 좀 의미가 다르게 두 번째 붕괴시킨 거고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뭐 요런 봉의 의미 정도가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이제 요날 음봉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고요. 지금 어젯밤 나온 음봉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고, 요게 어젯밤, 그죠? 그리고 요게 이 지난 10월 23일 요렇게 해당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추세적으로 이제 꺾이는 게 아닌가라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다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어젯밤의 폭락이 당장 오늘의 폭락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될진 모르죠. 뭐 지난번처럼 이런 과정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처럼 이런 식으로 몇 거래일 정도 위쪽으로 좀 들어 올려주면서 혹은 반등을 하면서 또 우리를 또 헷갈리게 할 수도 있죠. 하여튼 근데 일단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깔아놓고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싶습니다. 그게 정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30분봉으로 봤는데요. 뭐 비슷합니다. 하여튼 뭐 지금까지 지키던 어떤 중요한 자리 2270자리가 중요했는데 2270을 어젯밤에 확 붕괴시키면서 시장이 이제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이런 뭐 5일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고개를 향하기 시작했고, 그죠? 뭐 아까 일봉에서 봤던 그 그림 그대로입니다. 2270이 어떤 이제 중요한 저항이 된 겁니다. 이 자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지금 어차피 큰 박스권이긴 하다. 한 달 내내 움직였던 큰 박스권인데 그 박스권의 중심 자리가 2270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경계를 하셔야 되겠다. 2270이 중요한 저항이다라는 거를 보시면 되겠고, 하여튼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좀 반등을 할 수 있는데 반등을 하면 반등시 매도 전략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싶습니다. S&P 지수인데요. S&P 지수도 뭐 그냥 시원하게 잘 빠졌습니다. S&P 지수가 사실 조금 더 심각하긴 합니다. 나스닥보다 한 발 좀 더 나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S&P 나스닥은 그래도 21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는데 21선의 기울기를 이제 소멸시키는 상승 에너지를 소멸시키는 그런 느낌이었다면은 지금 S&P는 21선을 이제 아래쪽으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하락으로서의 에너지를 어떤 하락으로서의 확실히 21선을 전환시키는 조금 더 한 단계 나스닥보다 더 약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P 지수도 좀 심각하다. 그 21선 위에서 21선을 깬 게 아니고 얘는 21선 아예 아래에서 출발해갖고 21선을 시원하게 붕괴를 시키는 그런 모습. 물론 이게 그 아직까지 뭐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역사적 고점 지난번 자리가 어떤 지지선이기 때문에 괜찮을 수도 있고 그 얘는 신고가 랠리 중이었기 때문에 뭐 괜찮을 수도 있긴 있는데 아무튼 당분간 이 좀 추세적인 하락이 생길 수 있다. 왜냐? 초록색 선을 완전 이제 박살내 버리고 있으니까요. 좀 추세적으로 그런 거를 기대해 볼 때가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다 말씀을 드렸고요. 러셀 지수는 아직까지는 좀 강했었다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지 혼자 주요 지수들이 막 5일선을 다 깨고 있는데 얘는 5일선 위에서 놀고 있었는데 하여튼 어젯밤에 비교적 좀 강했었기 때문에 뭐 그런지 하여튼 얘는 조금 덜 빠지긴 했는데요. 어쨌든 얘도 빠지고 있다. 얘도 21선이 여기 있거든요. 얘도 지금 5일선, 11선, 21선 다 모여 있는데 에너지가 아래쪽으로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러셀 지수의 건강 상태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몇 년간 박스권이기 때문에 별로 좋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보시다시피 상승 탄력이 벌써 굉장히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나머지 다 봤고요. 채권은 아직 바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젯밤 물가 지표를 좀 기대했는데 채권이 바닥이 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야 금리가 이렇게 되면은 금리가 오버슈팅이 더 나오는 게 아니야라는 걸 우려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30년물 선물은 잘 버티고 있긴 있는데요. 이게 잘 버틴다는 게 위로 올라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이렇게 버티고만 있으면 안 되죠. 지금 약간 뭐 삼각 수렴형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 버티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이걸 극복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극복하기는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다 봤고요. 이 유로화는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죠. 그죠? 달러 인덱스는 전환이 됐다. 달러는 강세에서 이제 약세로 전환이 된 것 같다 말씀드렸고요. 국제유가 아까 봤고 금값도 아까 봤습니다. 한국 증시는 이제 어제 코스피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이미 하락 전환을 했어요. 코스피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제 아래쪽으로 뭐 가는 게 특별히 이상한 건 없는 거고 변동성이 이제 좀 터질 수 있겠죠. 그죠? 풋옵션들이 21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좀 추세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인 거고요. 어제 미국 변동성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241선 이런 중요한 선들을 넘어갔거든요.
지금 좀 잘 보셔야 될 게 이제 변동성 지수 일봉 보고 계신데, 변동성 지수는 아니고 변동성 지수 추종하는 그 ETF 일봉을 보고 계신데, 미국 거 요렇게 진한 주황색 선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진한 주황색 선이 굉장히 무거운 저항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진한 주황색 선이 지금까지 진한 주황색 선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여기서 고민을 한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붕괴시킬까 아니면 넘어갈까? 무지하게 고민을 하다가 이거 뭐죠? 어젯밤 신호를 준 거예요. 야, 안 되겠다. 넘어가야겠다. 지난번에 한 번 넘어갔을 때는 오버슈팅일 수 있으나 지금 여러 번 도전했다 넘어갔죠. 그렇다면 추세가 좀 크게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좀 변동성이 지난 7, 8월만큼 좀 터져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여기서 터져 나온다는 거는 예전과는 다릅니다. 예전에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을 때 변동성이 찔끔 터져 나오는 거 하고 지금은 좀 다른 거죠. 지금은 어떤 신고가 영역, 물론 신고가 영역이 아니고 뭐 그렇긴 한데 이 더 이상 이제 위쪽에 어떤 그런 부담스러운 선들은 잘 안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다? 좀 추세적으로 이제 좀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지금이 이 지난 7, 8월보다 충격이 더 클 수도 있어요. 변동성이 더 커질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다 본 것 같고요. 변동성 지수 오래간만에 한번 볼까요? 빅스 지수. 네, 빅스 지수를 봐도 뭐 그렇죠. 네, 빅스 지수를 봐도 물론 아직 여기 딱 지금 이제 직전 고점에 걸려 있으니까 빅스 지수입니다. 이건 본 지수. 빅스 지수가 여기 걸려 있으니까 뭐 당장 오늘 밤은 뭐 좀 괜찮을지 모르겠으나 여기서 변동성 터져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돌파 한착하면 여기 왕창 열리는 거예요. 그 목표치가. 그렇기 때문에 매우 좀 경계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급격히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질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다 말씀을 좀 드렸고, 한국 증시는 뭐 반등시 매도 전략, 그 코스피는 반등시 매도 전략. 근데 아직 뭐 물론 이제 그래요. 그 실질적으로 미국 증시가 저렇게 박살이 났는데 코스닥이 계속 상승을 하기는 어렵겠죠. 심증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심증상으로는 코스닥도 반등시 매도해야 되긴 하는데 실질적인 그림은 어떠냐? 아직까지 이건 매수세가 짱짱합니다. 만약 오늘 폭락을 한다고 해도 한 번쯤은 뭐 더 버틸 수도 있어요. 모르는 척하면서. 어쨌든 그러니까 단기적인 측면에서 코스닥은 이렇게 해서 지금 상승을 전환을 일단 해놓은 상태고, 여기서 아래쪽으로 간다라고 얘 자체가 그렇게 의미 있는 매도세를 보인 건 아닙니다. 그런 점을 좀 생각을 좀 잘 해보셔야 되겠어요. 물론 심증상으로는 그렇죠. 야 미국 증시 꼬라지를 봐라. 저거 당연히 코스닥도 자빠져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눌림시 매수의 공간이 조금은 남아있다. 전환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뭐 하방 베팅 하시고 싶으시면은 일단 조금 더 어떤 강한 매도세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지금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코스피는 반등시 매도 전략, 그죠? 근데 뭐 시작부터 뭐 이렇게 많이 빠지면은 또 추격하기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 그러겠죠. 하여튼 그래서 코스피는 잘 빠지고 있다. 코스피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 지난 큰 삼각 수렴형이죠. 7월 달부터 해서 큰 삼각 수렴형인데 이게 아래쪽으로 깨지고 있으니 하락에 대한 목표치가 굉장히 많이 열릴 수 있다. 삼성전자는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 강합니다. 삼성전자를 지금 보고 계신데요. 지난 몇 거래일 동안 3, 4% 정도 올라왔던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코스닥하고 비슷한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강한 거예요. 여기서 이게 하락 전환으로 다시 간다라는 그런 모습은 아직 등장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한 번은 더 눌림시 매수를 할 찬스가 있는 겁니다. 찬스가 있긴 있는데 이 시장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눌림시 매수를 하면 좀 불안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하여튼 조금 좀 기다리셨다가 지금 오늘부터 당장 삼성전자가 폭락한다라고 생각하기보단 삼성전자는 기초 체력이 있으니까 오늘은 그래도 좀 버틸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정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